안녕하세요, 책디입니다. 어제 저희가 은유 작가님과 함께 책 읽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책도 좋고 글도 좋지만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, 그 자체가 조금은 두렵고 또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은유 작가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. 작가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. 근데 그 글을 통해서 일단은 내 경험, 그다음에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일종의 개방이잖아요. 네. 그 용기? 자기 개방도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저는 글을 남한테 보여줄 때 되게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, 드는 거예요. 맞아. 날 것에 내 생각을 평가받을까 창피하고 봐. 부끄럽고 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처음에 어쨌든 처음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되게 어려운 경우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좀 취약한 존재다. 그리고 다 좀 부끄러운 지점이 있다.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들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끄러지는 지점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의젓하다가 어떨 때 너무 진짜 쪼잔해지기도 하고 네. 사람한테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관대하게 저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.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그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는 나를 인식하고 있고 네.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. 그리고 그걸 좀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의 어떤 부족한 면이 있고 상처받은 면이 있었지만 그 상처가 외부에서 왔든 내 안에 어떤 부실함이나 부족함에서 왔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인간은 계속 바뀌는 존재니까. 예, 그래서 그냥 저는 써서 떠나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눈 딱 감고. 그럼 그 글을 접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면 좋을까요? 제가 글을 보여줬을 때 상대는 어떤 태도를 상대는 뭐 이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? 저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. 네. 예. 처음에 저는 생각나요. 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랑 글쓰기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씻을 수 없는 상처란 말 우리 막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. 관용적으로 썼죠. 예. 근데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없는 거거든요. 같이 도와서 이제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어떡하냐고 막 같이 그럴 수도 없고 되게 복잡한 거죠. 근데 글 쓴 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랬을 때는 뭐 그랬구나 해서 내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? 내가 지금 뭐 그렇다 솔직히 말을 하거나 그리고 저는 말하면서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. 그쵸.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걸 표현해주면 좋겠어요. 너가 방금 한 말은 기분이 안 좋아. 그러면 내가 미처 몰랐으면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. 예,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연습이고 그 고통을 듣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이 필요한데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러면은 그렇죠. 영원히 못 배우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를 준비할 때 장문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, 그 장문 얘기할 것 스터디 모임이 많거든요. 네. 디스전이 뭐라 디스전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런 될지.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문창과 이런 데서도 그래서 합평할 때 막 울게 하고 그쵸.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교수님인가 누가 막 볼펜을 딱 떨어뜨리고 이게 네 글이야 막 이런. 아니 저는 수업 중에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똥이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. 맞아요. 그 얘기도 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. 똥이다. 네 글 똥이야.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?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예를 들면, 그러니까 정말. 글을 쓴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하는 일인데 똥이다라는 말을 너무 하는 이유가 뭐지?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더 노력하게 되진 않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상종을 안 해야지. 그래서 더 잘 쓰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맞아요. 다른 방법을 언어를 만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막 감정을 배설해버리는 식으로
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? 그쵸. 그러니까 악순환이죠. 내가 당한 만큼 상처받았구만. 이 사람한테 너는 얼마 더 줘야 보다. 이런 마음이 지금 들더라고요.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인 게 둘이 되게 상처가 깊은가 보다. 비슷한 그런데 고민들이. 그렇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은 글쓰기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두려워요. 위축되죠. 네.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한 장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쓰는 맞아. 게 중요한 것 같고,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삶에 대한 평가와 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해버리면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글에서 그 문장을 중심으로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하려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더 근거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냐.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간 건지 그 쓸 때의 그 생각을 말해줄 수 있겠냐. 이렇게 해서 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너는 똥이야 이거밖에 안 돼. 더 써도 뭐 그쵸. 늘지 않을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한국사의 문화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를 학교에서 특히 하는 방식이 네. 점수를 매기니까 그치. 줄을 세우고 그것도 첨삭을 하고 그 마이너스 맞아요. 1, 마이너스 2 이렇게. 제가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. 이 얘기가 하기 시작하면 제가 교육학 전공했거든요. 네.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글쓰기도 많이 해봤거든요. 막 네. 논문도 써야 되니까 이제 네. 그게 친구들과의 책 모임에서든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무언가가 담겨서 써야 되는 대자보든 네. 뭐 논문이든지 간에 그 형식과 별개로 사람을 항상 모독하는 방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운동권이든 맞아요. 친구든 교수님이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더 나은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를 네.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사실 글은 그렇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.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고 언어 그 속성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막 모욕 준다고 빨리 안 바뀌어요.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게 조바심 없이 꾸준히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. 그걸 막 그냥 채찍질을 하고 상처를 낸다 그래서 결코 빨리 늘지 않아요. 기술은 좀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계적인 글쓰기를 하려고 막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네. 위험한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혹시라도 그런 동료와 계신 분들은 그 모임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. 나오십시오. 이건 다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. 탈출하십시오. 네. 책플릭스